1조 2,600억 달러, 단 한 번의 공모로 750억 달러, 단 하루 거래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 2026년 6월 12일 인류 금융 역사가 영원히 잊지 못할 날입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공식 상장하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완성했고 단 한 번의 공모에서 750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우디 아람코의 기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범한 여정 전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러시아 관리에게 구두에 침을 뱉히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쫓겨난 억만장자에서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홀로 엑셀을 열어 로켓 제조 원가를 직접 계산하던 남자까지 연이은 3번의 폭발로 자금이 바닥나던 순간부터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 단 9분의 비행까지 그리고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 불과 몇 달 전 일론 머스크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집세를 내야 했습니다. 엘세 군도의 허름한 창고에서 시가총액 2조 달러의 우주 제국까지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단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세상을 뒤흔든 IPO 2026년 6월 12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에 경악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티커 SPCX로 나스닥에 공식 상장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공모에서 750억 달러를 조달하며 사우디 아람코와 그 이전의 모든 기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13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개장벨이 울리자 SPCX는 150달러로 출발해 그래프가 계속 치솟았습니다. 순간 30% 이상 급등하며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을 2조 2,50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폐장벨 시점에 SPCX는 160.9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정확히 19% 상승. 스페이스X는 공식적으로 2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메타, 넷플릭스, 테슬라와 수많은 거인들을 단 한 번의 거래에서 추월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모건이 주관한 이번 거래에서 청약 수요는 2,5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발행 주식의 3.5배에 달하는 수요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장 후에도 일론 머스크는 의결권의 82% 이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주당 160.95달러의 종가와 테슬라 등 다른 회사의 자산을 합산하면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총자산 1조 2,600억 달러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단위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누구도 도달한 적 없는 경지였습니다. 포브스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확인했습니다. 역사적인 여정을 돌아보면 일론 머스크가 2012년 처음 포브스 목록에 등장했을 때 자산은 불과 20억 달러로 세계 634위였습니다. 인류의 부의 법칙 전체를 다시 쓰는데 정확히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숫자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해하려면 바로 뒤를 잇는 4명의 기술,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 레리 앨리슨,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약 1조 400억 달러에 그칩니다. 일론 머스크 한 명보다 적습니다. IMF에 따르면 GDP가 1조 2,600억 달러를 넘는 나라는 전 세계 20개국뿐입니다. 즉, 머스크의 자산은 150개국 이상의 국가 경제보다 큽니다. 일론 머스크의 고향 남아프리카 공화국조차 GDP가 약 4,800억 달러로 그의 자산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뒤에서 전례 없는 집단적 부의 물결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IPO는 직원과 전직 직원 4,400명 이상을 실제 달러 100만 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약 400명은 1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제너럴 일렉트릭 대신 스페이스X에 합류한 트레버 라이스는 10만 주 이상을 꾸준히 모아 그 지분이 단번에 1,61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2012년 연봉 8만 달러로 입사한 케빈 프티는 로켓이 발사대에서 폭발할 때마다 주식 보상을 꾸준히 받아왔고 그 결과는 800만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물결이 블루칼라 노동자들에게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시간당 28달러로 입사한 용접공 후안 에르난데스는 직접 생산직을 위한 주식 보상 프로그램 덕분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미친 꿈에 베팅한 믿음은 보상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원들을 20일 세기 최위대한 제국의 공동 소유자로 만들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던 여정. 그러나 오늘 2조 달러가 넘는 영광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일론 머스크와 초창기 동료들은 그야말로 지상 지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천재와 사기꾼 사이의 경계가 단 한 올의 실처럼 얇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2000년에 연속된 비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페이팔의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시드니 올림픽을 즐기는 동안 팔로알토 사무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7,000마일 떨어진 사이에 CEO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지만 그것은 운명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02년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얻은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쥔 31살의 머스크는 남은 생을 호화롭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하나의 미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으로 만들어 문명의 미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사 웹사이트를 뒤지며 화성 탐사 계획을 찾던 머스크는 우주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69년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이후 우주 프로그램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은 그는 마스 오아시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화성에 작은 온실을 보내 화성 토양으로 식물을 기르고 그 녹색 생명의 이미지를 지구로 전송해 대중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온실을 화성에 보내려면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델타 로켓 발사 비용이 5천만 달러부터 1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느낀 그는 전문가 팀을 꾸렸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아더 래시와 미러러시아 공동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베테랑 엔지니어 짐 캔트렐이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로켓으로 인류를 구하겠다고 전화했을 때 캔트렐은 이 남자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첫 만남 장소를 덴버 공항 보안 검색대 너머로 정했습니다. 혹시 무기를 가진 정신 이상자일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캔트렐을 설득한 뒤 팀 전체가 2001년 말 냉전 시대 IC, BM 폐기 처분 중인 구형 로켓을 구매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머스크를 멍청하고 오만한 서방의 졸부로 취급했습니다. 회의마다 보드카가 끊이지 않았고 2분마다 건배가 이어졌습니다. 우주를 위해, 미국을 위해, 우주 속의 미국을 위해. 결국 머스크와 캔트렐 모두 주독으로 테이블 위에 쓰러졌습니다. 굴욕의 절정은 러시아 고위 관리가 일론 머스크의 구두에 침을 뱉으며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봐요 꼬마, 당신에겐 진짜 돈이 없어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세요. 두 번째 방문에서 로켓 3기를 2,100만 달러에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러시아 측은 기당 2,100만 달러로 조건을 뒤집었습니다. 격분한 머스크는 회의실을 박차고 모스크바에 살을 내는 추위 속으로 나와 공항으로 직행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이 피로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로켓 한 대를 원자재에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엑셀로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탄소 섬유, 액체 연료. 결과는 그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실제 판매가의 불과 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비대한 관료 조직과 원가 가산 방식으로 운영되는 방위 기업들의 엄청난 이윤이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캔트렐에게 돌아서며 역사를 만드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로켓을 만들면 어떨까요? 최소 10배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2년 3월 6일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3만 평방피트짜리 창고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돈 1억 달러를 이 도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아마추어 역사상 가장 큰 로켓 엔진을 직접 만든 적 있는 엔지니어 톰 뮬러와 보잉 출신의 크리스 톰프슨이었습니다. 퍼스트 프린시플 사고를 적용해 스페이스X는 부품의 85%를 자체 생산했습니다. 미국 내 발사 기지들이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자 스페이스X는 태평양 마샬 군도의 오멜렉 섬으로 밀려났습니다. 텐트에서 생활하고 불볕 더위와 습도 90%를 버티며 통조림을 먹으며 팔콘 1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암흑 같은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팔콘 1이 이륙 3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바닷물에 부식된
볼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미 공군사관학교의 연구위성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7년 3월 21일 두 번째 발사도 고도 300km에서 폭발했습니다. 탱크 안에서 출렁이는 액체 연료가 로켓의 균형을 무너뜨려 펜기처럼 회전했습니다. 2008년 8월 세 번째 발사, 가장 가슴 아픈 실패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지만 두 단이 분리될 때 잔여 연료가 추력을 만들어 1단 로켓이 분리 직후 2단 로켓의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고객사 위성 3기와 스타트rek의 전설 제임스 두안의 유고를 싣고 전체 로켓이 제어를 잃으며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세 번의 연속 폭발로 스페이스X의 자금은 거의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때마침 1929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아내가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한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같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집세를 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을 반씩 나누어 두 회사를 모두 살리거나 한 곳을 포기하거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 앞에서 머스크는 가장 미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돈을 양쪽에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 친구 피터 틸에게 긴급 구제 투자 2천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겨우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발사, 팔콘 1이 또 폭발한다면 스페이스X라는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결정한 구분과 거인의 부활. 2008년 9월 28일 스페이스X와 인류 항공우주의 운명이 단 9분의 비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발사 며칠 전 재앙이 거의 회사를 지상에서 끝장낼 뻔했습니다. 마지막 예비 팔콘 1을 군용 수송기로 발사대까지 운반하는 도중 착륙 시 로켓 내부 압력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찌그러지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용감한 엔지니어가 로켓 내부로 직접 기어들어가 렌치로 압력 조절 밸브를 열어 회사 전체를 마지막 순간에 구했습니다. 오멜렉 섬에서 점화 명령이 내려지자 멀린 엔진이 포효했고 팔콘 1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호손의 본사에서 400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매 초가 한 세기처럼 길었습니다. 1단 분리, 완벽. 2단 멀린 엔진 점화, 정확. 속도 수치가 초속 7.8km에 닿는 순간 시스템이 확인했습니다. 팔콘 1이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직원 200명의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한 액체 연료 로켓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무대 위에 올라 눈가를 적시며 감격에 겨워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나사가 운명적인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ASS에 물자를 공급하는 12번의 비행을 위해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계약을 공식 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대한 자금 흐름을 확보한 스페이스X는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을 끝내고 팔콘 9와 드래곤 우주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10년 6월 4일 팔콘 9가 첫 발사에서 완벽하게 비행했습니다. 2년 후 드래곤은 러시아나 유럽 우주선도 갖추지 못한 안전한 화물 복귀 기능을 갖춰 ISS에 최초로 도킹한 민간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로켓을 쏘고 수백억 원짜리 기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사용 로켓이라는 아이디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방위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은 아이디어였습니다. 47m 높이에 25톤이 넘는 로켓이 초속 2km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정확히 착륙하는 것은 연필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통과시켜 성냥갑 위에 똑바로 세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폭풍 속에서. 해상에서의 연속 폭발 끝에 역사적인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팔콘 9의 1단 로켓이 스스로 180도 방향을 전환하고 대기권을 통과하며 감속 엔진을 점화한 뒤 케이프 캐네버럴 착륙 지점 1에 발레리나처럼 가볍게 수직으로 착지했습니다. 이 위대한 성취는 기존 우주 경제학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발사 비용이 6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절반이 되었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의 합작사 ULA는
군 시장 점유율이 잠식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봤습니다. 아리안 스페이스는 구식 아리아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한참 뒤처졌습니다. 2018년 팔콘 헤비가 등장하며 머스크의 개인 테슬라 로드스터와 스타맨 마네킹을 태양 주위 궤도로 보냈습니다. 두 대의 보조 로켓이 동시에 지상으로 나란히 착지하는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2026년 중반 현재 스페이스X는 팔콘 9의 약 600회 연속 발사 성공으로 전 세계 상업용 위성 발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9,000기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는 막대한 연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기의 랩터 엔진을 장착한 121m 높이의 슈퍼 헤비 스타쉽, 나사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달 착륙선으로 선택한 이 로켓은 2030년 전에 100명의 승객을 화성으로 보내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무모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적의 우주 제국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남을 메시지. 스페이스X의 이야기, 러시아인들에게 비웃음을 사며 구두에 침을 맞은 미친 아이디어에서 2008년 3번의 폭발로 자금이 바닥나던 순간을 거쳐 2026년 6월 12일 2조 달러를 넘어서는 IPO의 충격까지 집념의 힘과 불굴의 정신에 관한 영원한 교훈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탄생한 4,400명의 백만장자 물결은 또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미친 꿈이라도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을 받는 것을. 스페이스X의 직장 문화는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는 기계로 유명합니다. 주 100시간 근무와 한밤중 회의가 일상입니다. 일론 머스크 본인도 잠 못 드는 밤들과 공황 발작, 결혼 생활의 완전한 붕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두뇌들은 여전히 보잉보다 높은 연봉 때문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되고 싶어서 인류 문명의 빛이 먼 별들로 뻗어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스페이스X의 문을 두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무언가가 충분히 중요하면 성공 확률이 당신 편에 서 있지 않아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미치광이와 천재의 경계, 그것은 때로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한 번의 발사로만 결정됩니다. 스페이스X의 불가능한 이야기와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강한 영감을 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심층 분석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만약 2011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폭발하는 로켓 회사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